안녕하십니까. 사단대한항공협회 신경범 성충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대한항공협회 제20회 협회장 후보 제1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내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대담 토론회를 주관한 사단대한항공협회 김용필 협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위병들 구정이 며칠 전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9대 중부가 마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기 협회장을 뽑는 전 단계인 후보자 공개 토론회입니다. 차기 3년을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누가 현실감 있게 제시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4만 5천 회원이 손발이 되어 차기 협회를 누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양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두 후보의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대한항공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신 홍성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20대 협회장에 두 분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지금 한창 선거운동이고 또 목소리도 많이 쓰셨을 텐데 이 자리 오늘 잘 하실지 잘 궁금됩니다. 저는 선거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며칠 남지 않았던 우리 그 선거 기간 중에 또 공정하게 선거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의원들에게 정책이나 정책 발표도 잘 하셔서 정말 자기의 우리 그 협회장 잘 뽑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런 하나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제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토론에도 또 한 번 할 걸 두 번씩이나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마련했으니까 우리 대의원들이나 회원들께도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좋은 자리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두 분의 후보자도 또 좋은 정책 또 이런 걸 많이 또 말씀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경희 선거관리위원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경희 선거관리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회 협회장 후보 1차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종석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종석 후보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후보를 검증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토론회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황인행 후보를 소개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호 2번 황인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토론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 절차, 질문 및 답변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첫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교대로 번갈아 가며 첫 발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답변과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기호순으로 진행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10분 이내입니다.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공통 질문에 각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다음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후보당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은 3분 이내, 답변은 5분 이내입니다. 또한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질의는 1분, 답변은 3분 이내입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각 후보자의 최종 발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최종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이상 후보자의 모든 발언은 종료 30초 전에 예령으로 1회 타종을 하게 되며 종료 시에는 2회 타종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후보자께서는 발언 종료 시간을 엄수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토론 질서를 방해하는 발언이나 허위 사실 공표, 각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시고 참관인 여러분께서도 정숙을 기하여 토론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기호 1번 김종석 후보, 기호 2번 황인행 후보 순입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성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살아온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두 분께서는 지금도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안경사이고 작은 아들은 프로농구 선수입니다. 저는 5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만 5인 집안의 맞살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아이보다는 양가 8명의 동생들이 잘못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 삶의 과정은 늘 책임감을 가져야 했고 많은 일들에 대해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리더적 환경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 책임감이나 정직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년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저도수 건영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방침과 콘택트렌스의 인터넷 판매 허용 움직임, 잃어버린 선글라스 시장에 이어 급속히 안경을 이탈하고 있는 도수태로 인해 안경 렌즈만 팔게 되는 반쪽의 안경사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가격 파괴 문제, 우리 여건의 건강일 수도 있고 선배님들의 혼이 담겨있는 삭제된 9가지 항목의 보건 문제 등 이외에도 바로잡고 지켜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16가지의 공약을 만들어서 회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약은 이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약은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3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듯한 공약들을 내걸어서
회원들을 호도시키고 한두 가지 이슈에 매몰이 되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선 3가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안경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자율무역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법무팀과 기존의 윤리부 그리고 신설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임원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복지부와 유대 강화나 법리적 대처를 할 때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던 현안 해결에 대해 확실한 시료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교육의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원님들이 늘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비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복지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되 발생되는 장소 대여료, 강사 인건비, 그리고 진행 임원들의 정당한 인건비 등을 모두 간접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교육장소 역시 서울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비회원 모두가 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계도 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식적으로 협회 설립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회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회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 개념을 없애고 회원에 한해서는 무상교육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여 비회원과의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상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시키며 최근 그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업체교육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들을 대상으로 협회 교육부에서 인정제를 시행하여 복지부의 방침대로 상시교육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노령 안경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해 사이버 교육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자녀를 시키는 대리 이수 등 실효성 없는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65세 이상 건강환경 국가지원책 사업은 잘 승계받아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질환이라고 볼 수 없는 임플란트는 물론 스케일링까지도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안으로 시력장애가 온 것은 그 당위성이나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6세 이하 영유아, 약시나 내사시 등에 대한 안경과 군인들의 물품 중 유일하게 본인이 구입해야 하는 안경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함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지부장 3년 동안 상근을 하다시피 하며 정말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지부 회관 확장, 회원 신분증 발급,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고객관리 프로그램 네티나의 무상공급, 포엑스에서 대규모 광학전 개최, 이외에도 상조업체, 보안 시스템 업체, 건강검진센터 등을 통해 우리 안경사들에게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서 회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는 지난 3년간 많은 안타까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는 변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은행이 일치하고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대기업인 이마트가 안경테 반값 행사를 하여 이에 분노한 전국의 안경사들이 서울역의 차디찬 아스팔트에 앉아서 소리칠 때 저는 단상에서 사회도 보며 호소하고 절규했습니다.
제 출마의 동기는 동료 지부장님들 12분의 추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3년간 함께 봉사를 하신 우리 19대 동료 지부장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추천하시며 더 큰 봉사를 권유하실 때 저는 이것은 곧 우리 회원님들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을 했고 출마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주관단체나 이해단체들과의 교류는 물론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화력이 있고 설득의 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큰 일꾼으로 한번 부려주십시오. 회장이나 임원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 진정 회원만을 생각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인물은 혼탁해져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자기 몸에 걸어놓은 상처를 스스로는 도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협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우리 안경계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황인행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협회장님과 선관위원장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얘기를 나누며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협회의 역할과 할 일에 대해 누구보다 애정과 애증을 갖게 되어 이번 20대 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황인혜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려운 경기에 치이고 믿었던 동료에 차이고 지혜를 나누어야 할 세대 간의 차디찬 벽을 느낍니다. 어려운 업계의 현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알고 있는 듯하나 누구 하나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훈수와 비판을 가하기 바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책임의식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이견과 중지를 모을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하게 업계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를 따르는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말장난으로 업계의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협회의 수석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온갖 내부 갈등의 봉합과 정부의 밀려오는 정책적 요구들 그리고 내부의 온갖 루머와 뒷담화 등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협회의 단합된 모든 임기를 쏟았지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은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저는 저만의 색깔과 시스템으로 회원을 위한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경험해온 바
함께 부딪히며 노력했던 진정한 일꾼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증하고 다듬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발로 뛰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협회는 아직도 알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협회장이 되어 꼭 해야 할 일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첫째로 윤리적인 현안 해결, 둘째로 발전적 교육의 실현, 셋째로 회원의 협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넷째로 업계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과정의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안과 윤리를 위해서 저는 전국 시도지구와 시청, 보건소, 공정위, 복지부를 직접 다니며 고소, 고발 조치를 해온 결과 협회가 그동안 인지 못했던 안경사 관련 법률의 한계점과 각 부처별 상관관계, 파악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방향을 모색하였고 안경사 정의를 바로잡아 안경사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업무 수가의 토대 마련과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를 의료인의 기준과 같이 상향 표준화하여 가장 저급한 방법의 가격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있을 안경사 업무와 관련된 발전된 장비의 이탈을 대비하는 개정안 또한 준비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업계의 문제를 인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위해 현직 안경사들의 보수교육을 지부별로 방문하여 내실 있는 교육에 대해 관찰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복지부 방문을 통해 전문 보건 의료인이 안경사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침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년과 다르게 매년 상상된 보수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지부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지부가 전시회 등을 빌미로 교육 내용과 질보다는 행사에 치중했지만 회원을 위한 보수교육의 전반적 변화가 시도되었고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요구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령이나 지역이나 세대가 고려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00명, 500명을 한 교육장에 모아두고 교육의 질을 논의하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어렵다고 보며 이 교육은 결국 우리의 업무 능력을 표준화하는 문제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직의 안경사 수준을 극대화하고 새로이 배출되는 안경사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시적이고 상세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공약을 구체적 시스템 정비와 내용 개선에 치중하여 담았습니다. 셋째로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계의 미래를 위한 제도, 보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순순한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안경사 진로진화 공부와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한 안경사 진로에 대한 이미지 홍보, 그리고 각 안경과학과 학생협의회와의 의료복구 변화교육과 윤리문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해 저는 그동안 각 지부 행사 참여와 의견 나눔을 누구보다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과
의견을 소수성을 느꼈고 가장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기존 소통 채널 활성화는 물론 익명성이 보장되는 1대1 소통 채널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정권과 의사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고려하고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의 아이디어가 특별히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법 강구를 위해 이 소통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동안 일반 회원, 업계, 학계, 법률자문, 협회가 포함된 검증단을 마련하여 진행한 공약이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애정 가득히 부족하나마 공약에 담았으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경사협회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꾸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부 분해를 떠나 작금의 우리 협회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낼 인재가 필요합니다. 직함으로 이력이나 경력을 쌓을 사람이 아닌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규정과 법률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공통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안경사 정체성 확립과 협회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경사의 신분이 법제화되고 안경인 협회에서 안경사 협회로 확대 발전되면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만큼 회원들은 협회도 시대에 맞게 발전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협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종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회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주신 질문 중에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을 준비하며 저는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9년 전인 1989년도에 우리에게 안경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안과 의사들의 처방에 의존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환경의 안경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던지다시피 하며 9.28 걸기대회를 위시해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한 결과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스의 판매를 위한 시력 검사를 위해서는 자체적 검사가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자면 바로 선배님들께서 혼을 담아서 만들어 주신 법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는 범안경사법 개정 대책위원장으로 상황을 진두지휘하셨고 그 후 협회장을 역임하신 김옥원 회장님의 조카로서 그분을 모시고 때론 수행도 하며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작은 역할을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그 후로 시장의 규모나 기술적 발전 등 표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된 지금도 국민들의 인식은 안경사가 아닌 안경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격 파괴의 문제는 혼을 심다시피 하시며 법을 만들어 물려주신 선배님들을 뵙기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협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모든 공약들이 곧 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한 총괄적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기본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사무국부터 변화를 시켜서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무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고 임원들이나 직원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협회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임원들을 권역별로 전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바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부장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상향식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때에 부회장님들에게 전권을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꾸어야 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낼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의 첫 번째 질문, 정체성 확립과 협회 발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호 2번 항인은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경사의 정체성, 협회 발전 방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계는 현재 시대적, 외부적 빠른 변화 속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갈등으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협회는 하나가 되어 안경사를 위한 모든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고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의식에 입각한 법제 및 규칙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김정석 후보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 방법만 다르고 형식과 구체적인 목표는 공유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때 안경사 제도에 있어 30년간 잘못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니 4년제 대학이 2년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학제가 높아지고 석박사가 배출되고 요즘 전문성의 가치를 높여 함에도 계속 똑같은 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연마한 시력검사에 필요한 시력검사법을 현장에 나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 후보님은 타각적 굴절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지부장 간담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안경사가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검사 장비를 자동 굴절 검사만 하도록 묶어놓은 제도를 풀어서 안경사가 시력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문성을 인정받고 시력 검사나 조제 가공, 콘택트 렌즈 피팅 등 안경사 업무의 기술력 차이를 소비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문성을 갖추고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에 맞는 현직의 안경사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고 미래를 위해 후학 양성과 지원으로 업계의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며 바로 그 실천할 신선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함께 발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자님. 네. 잠깐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성관위원장님. 네. 방금 황 후보님께서 지부장 간담회에서 제가 타각적 굴절 검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자체는 잠깐만요. 황 후보님께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이 자체는 우선 그때에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가를 분명히 정인과 정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정빙하지 않으면서 저는 지금 현재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식 속에 타각적 굴절 검사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매우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표현을 해주셨듯이 분명히 이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로 생각이 되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1차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부분도 질의권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1번 후보님이 그 질의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언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2번 후보님은 답변하시고 이렇게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에 이런 상황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의 정책이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 시간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언제 어디서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았을 것이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이게 불편하시다고 그런 질문인데,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있다가 상호 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본인이 공통 질문 시간에 상대 후보를 갖다가 지적하거나 어떤 음해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안경사들의 정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저희- 잠깐만 제가 말씀 자를게요. 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부분에서 지금 이게 서로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면 토론회가 조금 불가니까 이 부분은 일단 추후에 다시 제가 논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지금 남겼고 좀 2차 우리 사회자님께서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예,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체인점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가격 파괴가 난무하며 이로 인해 안경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규약심의위원이나 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황인행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저희 답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의 단체인 협회로서의 할 일은 회원을 보호할 제도를 보완하고 방어하는 역할과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원 스스로가 할 일을 가격 경쟁이 아닌 합심의 자세와 전문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로서의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갖고 전문성으로 안경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직 안경사 및 후학들의 계도와 홍보를 통한 안경사 윤리관 확립과 순손한 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흡수 방법 마련과 제재 방법 마련이 있을 것입니다. 흡수의 방법으로는 성실한 회원을 위한 혜택과 회원 복지 증진을, 또한 제재 방법의 마련으로는 그동안 제가 직접 뛰며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 목표인 안경사 업무의 제도적 보완의 방법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에 먼저 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격 할인 및 가격 파괴를 앞세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안경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 파괴지만 소비자 입장이나 공정위 측에서 보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로 따진다면 품위유지, 즉 상품에 대한 비상식적 설명을 한다든지, 또한 콘택트 렌즈는 분명히 사용설명서와 부작용, 보존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사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기에 시도지부 조직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의식 변화 노력에 그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양방의 문제에 대한 접근하며 제도 보완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김종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뭐니 해도 가격 파괴에 문란한 유통질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파괴 행위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 가치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경쟁력이 약한 대다수의 소규모 안경원들은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간 지부나 협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허위 과장 광고나 유인 알선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경사들로 구성된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의 부족이나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등 여러 가지의 한계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모두 인사 말씀에도 드린 내용이지만 우리와 유사단체인 의사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대한안경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의사단체에 있는 광고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유관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두 가지의 광고 행위를 조치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복지부나 해당 단체들이 제소도 하였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의사단체들의 그 기구는 잘 운영이 되며 관할 소속 회원들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 때 통과시킨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기로 한 법무팀과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자체 윤리부를 강화하여 지금까지보다는 확실히 진일보시켜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최근 영입 대상에 몇몇 외부 인사와 면담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시만 하는 협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누가 적어주는 것을 읽기만 하는 협회장도 되지 않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권위를 앞세우는 협회장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짧은 3년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3년을 일하고 쓰러져서 평생을 누워도 좋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의 유통질서 확립과 윤리지도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저의 각오도 더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후보 자신과 후보 상호 간의 도덕성 차질 및 능력 검증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4만여 안경사를 대표하고 2만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덕성 및 능력 검증을 위한 준비된 질문에 각 후보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경사를 대표하는 협회장 출마자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후보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대해 겸허히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시에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요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회는 총 2번으로 본 질의에 대한 상대 후보 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1회로 제한합니다. 본 질의에 대한 질문 시간은 3분 이내이며 답변은 5분 이내입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질문 시간은 1분이며 답변은 3분 이내입니다. 제한 시간 30초 전에 예령으로 1회 타종하겠으며 종료 시 2회 타종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종석 후보께서는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예. 네. 저는 이번 선거가 지난 19대 같은 네거티브의 분위기가 배제되고 건전하게 진행이 되어서 성숙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접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움을 전합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단호하게 표로 응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지난 19대 선거 같은 환경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거북하고 아픈 질문의 내용이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우리의 업권을 위축시키거나 대기업이 우리의 업권을 침탈하려고 할 때에 결연히 뭉치고 일어났습니다. 1989년 안경사법을 개정할 때와 2012년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안경테 반값 행사를 하였을 때 우리는 함께 했고 이루어냈습니다. 이마트 반값 행사 때 우리는 분노했고 전국의 안경사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연쇄적 확산을 억제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황 후보님께서는 대전 지부장님이셨고 이마트 내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서울지부 수석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를 진행하며 목이 터져라 하고 고함치고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관계자에게 신상 파악도 당했습니다. 당시 대전 지부장을 맡고 계셨던 황 후보님께서는 서울역 현장에 오시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 어디에도 안 보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싸늘한 아스팔트에 주저앉아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칠 때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혹시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시진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과 당시 환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마트 사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김 후보님께서 단상에도 서시고 앞장섰다는 거 뭐 사진으로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 대전지부장으로서 서울역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사실 이마트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마트와 협회의 중간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 협회 입장을 전달하고 또 이마트의 입장을 협회와 같이 조율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마트 사태에 대한 철저히 준비한 과정으로 제가 그 앞에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왔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 찍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 참석을 해서 분명히 그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그 당시 제가 전주에서 토론회 할 때 들은 얘기였습니다. 전주라든가 이런 지방 지부에서는 버스까지 대절해서 서울로 투쟁을 하러 상경을 했지만 서울에 와보니 서울의 안경원들은 다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 후보께서 하신 말씀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주에서.
그렇듯 모든 것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마트 사태에는 충분히 여러분과 공감하며 같이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 추가 예. 질문 있으시면 진행하시면 예, 예. 됩니다. 예, 저 역시 우리 황 후보님을 뭐 험담하거나 그럴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자리는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협회장님들이, 지부장님들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정말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런 사진이나 이 단상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자리에 어디에도 지부장님들이 다 올라간 자리에 황 후보님은 안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저런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저희 대전에서도 올라온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서 저는 그 부분은 해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황인혜 후보께서도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회의 장을 뽑는 것은 장이 된 자의 바른 생각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김종석 후보님께서도 평소 선거 활동을 함에 있어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에 앞서 올바른 생각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전북 전주에서 후보자님은 합동 간담회를 통해 선글라스 시장이 안경원을 떠나 면세나 백화점 등에 빼앗긴 것에 대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종석 후보님께서는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선글라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선글라스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후보님의 행보나 말씀에 있어서 안경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 체인 안경원과 논리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종석 후보께서는 가격의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늘 평소에 걱정하고 연구했던 것을 질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시장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자면은 바로 가격이 백화점 매대 같은 데와 우리 안경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서 마냥 우리의 고집만 부리면서 2배, 1.5배, 2배 차이 나는 가격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폭리를 취한 것을 취했다는 형태를 국민에게 인식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정당하게 시력 검사나 조제 가공, 피팅이라는 대한민국의 우리 안경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높고 귀한 기술적 가치를 거기에 대해 더하자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안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높게 청구를 했을 때에 외부에서 판매되는 도수테는 물론 선글라스의 시장을 우리 안경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선글라스 가격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끔 과감히 인하를 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2번 황인혜 후보께서는 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예, 우리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금액이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이나 면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팅이나 고객에게 적합한 용도의 제품인지 얼굴형이나 용도를 고려하여 컨설팅 해줄 수 있는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따졌을 때 안경을 해서 구매하는 비용은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저도 답변 드려도 되는 겁니까? 예. 안경원의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오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가 우리 안경원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형태를 국민에게 인식시켜주자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선글라스를 우리 안경원에서 사시는 고객들은 시력 보정용 렌즈가 같이 장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에 맞는 부가가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질문 좀 이제 안 되죠. 추가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 김종석 후보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는 거죠? 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 저를 호통치시는 것 같으니까 예, 겁납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 황 후보님 또 좀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모 신문에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협회의 부회장들이 협회장을 비토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회장들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에 대한 연서명을 하였다고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회원님들에게 많은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참석한 이사회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협회장님을 잘 보좌하지는 못할 망정 정관상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때 위임을 받아서 자신들을 임명한 협회장님을 불신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협회장님이 직무수행 시에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수석 부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에게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당선이 되셨을 때 함께 일하는 부회장들이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종석 후보님께서는 이 언론이라든가 이 신문 아니면 저희 협회의 그 공고문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힌 바 있고 또한 협회 입장을 이사회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만났습니다. 부회장들. 만난 이유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협회장님이 부회장님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뜻과 또한 현 사태에 대한 부회장들이 협회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부회장들이 모여서 협회가 잘 되고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부분이었고 그 모아진 부분은 협회장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협회장님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은 협회장님한테 우리의 충정어린 진심이었고 남은 기간 우리 임원과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 질문 예, 있으십니까?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을 했고 모 부회장님을 통해서 그 사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을 가지고 질문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 정인이 필요하다면 정인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네, 있으시면 네. 해주십시오. 그 증인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 당시 8명이라는 부회장과 총무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 8명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8명의 우리 부회장과 임원이 만나서 같이 한 자리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부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쪽 귀로만 듣는 편협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황인행 후보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A라는 일본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안경 체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국내에서 체인 안경을 직영하기 위해 B란 안경사에게 개설 등록을 내도록 하고 급여를 주며 안경원을 직영하여 왔습니다. 법원은 이 A란 일본인에게 무면허와 1인 다업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B란 안경사는 A란 일본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 등록을 내어주고 직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B란 안경사는 면허를 대여해 준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번 되시는 거죠? 이렇게 아니죠. 되면은? 이거는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으신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럼 질문에 제가 이 답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해를 못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저는 네거티브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예. 이러한 내용을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선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과연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은 정확하게 A니 B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선관위원장님, 지금 오가는 말씀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엄중히 그 잘못됨과 잘됨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안경사 면허 대여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일본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안경 체인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안경 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안경 체인을 직영하기 위해서 비란 안경사를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개설 면허를 빌려서 개설하고 운영을 직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안경사 면허의 대여냐 아니냐고 질문하는데 그걸 왜 이상하게 답을 생각하십니까? 드릴까요? 또 예. 예. 자 그러면은 황 후보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판결을 신뢰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신뢰합니다. 자 신뢰를 한다면은 네. 저에 대해서 이것은 따로 몇 시간이고 시간을 두시면 더 좋겠지만 네. 재작년도에 저에 대해서 면허 대여라는 정말 엄청난 음해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시작을 말씀드리면은 모 언론사에서 경기도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할 때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대책위원장은 황인행 수석 부회장님이셨고요. 그 후로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 지부장이 그 신문사에 신문을 반송하는 등 상당한 투쟁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언론사와 상당히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때에 그렇게 일선에서 싸우는 지부장들을 폭력 지부장이니 면허 대연이 이렇게 하면서 본질은 호도시키고 오히려 부안해동을 해서 음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그 후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의별 또 이유를 다 답니다마는 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그러하고 이것을 더 이상 거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지도자로서의 자질 문제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 부분은 제가 충분히 대답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부분은 제가 협회를 대신해서 고발했던 부분입니다. 예. 고발을 했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회유와 또 저를 설득한 부분이 있어서 저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하를 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혐의라고 하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무혐의가 법원 판결입니까? 그 무혐의가 법원 판결입니까? 법원까지는 가지도 않았죠. 예,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제가 취한 걸로 인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법의 신뢰는 법원의 판결이지 검찰의 수사, 그 증거 불충분, 취하에 의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김 후보자 당사자라면은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했을 것입니다. 응해서 저는 그 부분에 확실한 수사를 받고 판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언론사하고 대응해서 명예훼손 내지는 행정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겁니다. 근데 무혐의 하나 받은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게 종결이 됐다. 황 후보님,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사회자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서로 맞대응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우리 그 전국 우리 회원들한테 다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입니다. 사회자 계신데도 사회자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면 토론이 아니고 이건 서로 맞대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받는 우리 이 그 원칙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는 좀 전에 하셨던 부분에 제가 지금 질문 추가 답변 다 받았죠, 사회자님? 네. 다 끝나신 거죠? 네. 지금 이 부분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마시고 또 23일 날 추후에 또 2차 토론회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그 1분에 시간 달라고 하신다면 두 분 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예, 1분 주십시오. 네. 1분 자 그러면 예.
1분만 예. 질문하시고 예. 답변도 예.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끊겠습니다. 예. 양목을 다 해주세요. 예. 질문이 아니고 지금 황 후보님께서는 취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처분, 그러면 취하를 하면은 그렇게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까? 그리고 법의 절차를 모르시는데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에 어떤 죄적인 조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것이지, 그 다음에 취하를 한 것은 저는 그 당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처분을 분명히 내려달라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 대책위원장으로서 밑에서 일선에서 싸우는 지부장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과연 그것을 무엇을 막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험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상급기관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똑같이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은 부분은 킨텍스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안경, 금융안경을 판매한 것에 대한 대책위원장이었고요. 지금 김 후보가 말씀하신 면허대여 고발에 대한 거는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안경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심이 가서 면허대여라고 고발이 들어왔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가서 저를 음해한 언론사 처벌받게 하고, 그 처벌받게 한 후에 저는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게 저와 안경사인 여러분의 뜻일 겁니다. 그런 의심을 받았다고 하는 중에 무혐의 처리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만둔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과연 회원님들이 그런 의심을 받는데 이런 무혐의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만두겠습니까? 밝히셔야죠. 떳떳함을. 내가 아니라는 걸 밝히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경사가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선관위원장님, 정말로 죄송하지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0초만 더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예, 30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김원님 3초 드리면 또 하고 싶은 예,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 자,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예. 또 사장님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또 있습니다. 두 분한테. 예. 마무리 발언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다가 예. 원래 그 좀 짧았는데 예. 1분 있었는데 우리 그 양 캠프 우리 그 회의할 적에 한 3분을 늘렸습니다. 늘렸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마무리 시간에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정말 뜨거운 토의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상으로 모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표 시간을 3분을 드리겠고요. 앞서 토론에서 미처 피력하지 못하신 내용이나 후보자로서의 각오, 다짐 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종석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임원님들, 양측 캠프 진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또 우리를 손가락질 하셨을까. 잠시지만 아까 황 후보님께서 왜 그것을 더 끝까지 가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매몰이 되어서 대한민국 안경계가 근 1년여간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환경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지도자라 하면 바로 이런 것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바로 회원님들을 위한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후보님께서 당당하게 그때 대책위원장을 맡으신 게 맞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역할에 맞는 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그간 많은 대책위원장,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용두사미화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소임을 다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다음 정책 토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을 소상히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투명하다,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을 하실 때에 일어났던 카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지 않고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황인행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협회장을 뽑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도덕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통성도 중요합니다. 저는 3년간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저는 요 마무리 발언에 앞서 지금 우리 회원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거리인 인터넷 판매 허용에 대한 저희 협회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뤘나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조금 잡아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온 공문이고 이 뒷장을 보시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무조정실에서 돋보기 안경 통신 판매 허용 반대 의견,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한 거였죠. 그 부분을 공정위에다가 이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첩을 받은 공정위에서는 또 그 부분을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이첩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인터넷 판매 허용에 대한 문제를 반대했고 그 부분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올 8월에 저희 안경사 협회와 안과의사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용역이 주로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을 주는 대구 모 대학 교수님들과도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협회 이 회장 후보로 입후보를 하면서 업무 정리된 상태에서 그 후임한테 넘긴 부분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저 기호 2번 황인행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 발로 뛰는 일꾼, 신선한 인재들과 같이 하는 그런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금일 토론회가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사하실 소중한 한 표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23일에 토론회가 다시 한번 또 남아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두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관인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모든 안경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